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서울시 7급 전달현상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스미스와 개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무차원 수는 스미스 넘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물질 확산 계수가 있을 겁니다. A의 물질 확산 계수. 자, 여기에 동점도가 들어가면 이게 스미스 넘버예요. 스미스 넘버.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게 프렌틀 넘버가 있어요. 프렌틀 넘버는 같은 동점도인데 이건 물질 확산 계수잖아요. 자, 요건 열 확산 계수가 들어갑니다. 프렌틀 수. 그래서 스미스 넘버와 프렌틀 수가 상당히 유사하고요. 자, 넛셀 넘버가 있어요. 넛셀 넘버. 넛셀 넘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체에 있어서 열 전달과 이제 여러분들 열 전도가 있습니다. 열 전도를 K라고 하죠. 열 전도도. 열 전달 계수를 H라고 하죠. 그래서 뭐 H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이게 유체의 열 전도도. 자, 그 다음에 유체의 열 전달 계수를 이렇게 해서 요 비율을 본 게 넛셀 넘버예요. 자, 그리고 레이놀 넘버는 이건 잘 아시죠? 자, 이 동점도가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속 이렇게 하면 D 직경에다가 여러분들 유속을 갖다 곱하면 이게 레이놀 넘버죠. 그래서 하나는 점성력, 점성력과 관성력에 대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라쇼프 수. 자, 그라쇼프 수는 자, 요거는 동점도가 들어가요. 점성력이 들어가고 분자에 자, 베타라고 하는 이제 팽창 계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이의 세제곱이 들어가요. 중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변화가 들어가는데요. 요 부분을 이제 의미하는 게 주로 부력이에요. 그래서 여긴 점성력분의 부력이 기본적으로 그라쇼프 수예요. 그러면 이제 스미스와 가장 개념적으로 유사한 무차원 수는 프렌틀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프렌틀 넘버. 예. 자, 2번 볼게요. 상압 상온의 비압축성 물이 수평관을 통해 흐르고 하겐포화젤 법칙을 따른다고 했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하겐포화젤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겐포화젤 식 델타 P는 자, 분모를 이제 직경의 제곱, 그 다음에 32 뮤 해서 점도, 유속, 그 다음 L 이렇게 씁니다. 뮤, U, L.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는데 요게 여러분 유속이잖아요, 유속. 유속은 기본적으로 유량의 어떤 관계식으로 쓸 수 있어요. 유량을 이제 면적, 단면적인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유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쓸게요. 그러면 자, D의 제곱분의 32 뮤하고 자, 여기 U를 요걸 쓰면 Q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쓰면은 요게 밑으로 내려와서 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32 뮤하고 Q하고 그 다음 L이 됩니다. 요게 델타 P가 돼요. 그쵸? 예. 그러면 Q를 놔두고 나머지 저쪽으로 다 넣으면 델타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넣으면 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되겠죠? 요 밑으로 오면 32, 그 다음에 뮤하고, 그 다음에 L이 되겠죠, L. L 갖다가, 여기다 L을 쓰게, 분모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쓰고, 이제 Q를 비례하는 식으로 쓸게요. 그럼 L분의 델타 P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D의 4제곱에 비례하고, 뮤분의 1에 비례하고. 그래서 이 유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례하는 식으로 좀 바꿔 쓰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물의 온도가 2배 증가하면 최적의 유량은 2배 증가한다. 여기 보니까 온도에 관련된 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죠. 물의 점도가 2배 증가하면 최적 유량은 반으로 감소한다. 자, 점도가 이거거든요. 점도가 2배 증가하면 서로 반비례하니까 이게 2배 증가하면 최적 유량은 2배 감소하겠죠. 서로 반비례하니까. 그렇죠. 맞죠. 예. 관의 지름이 2배 커지면 최적의 유량은 16배 증가한다. 요 관의 지름, 요 D거든요. 지름이 2배 증가해요, 2배. 그럼 2배 증가하면 이 유량은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은 얼마예요? 16이죠, 16. 16. 그래서 2의 4제곱만큼 증가하니까 16배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단위 길이당 압력차가 2배 증가하면 최적 유량은 2배 증가한다. 단위 길이당 압력차는 여기에서 요거 얘기하는 요거.
단위 길이당 압력차. 이게 2배 증가하면 그대로 비례해서 Q도 2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그대로 비례하고 요 D는 D의 4제곱의 Q가 비례니까 2배 증가하면 Q는 16배 증가하는 거고 이 뮤라고 하는 점도는 Q랑 서로 반비례하니까 요거 2배 증가하면 Q는 2배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맞고 1번이 잘못됐죠. 예. 요 하겐포화젤, 측류에서의 하겐포화젤식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자, 3번. 단일 물질로 구성된 이상기체 시스템에서의 자기 확산 계수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기 확산 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자는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을 활용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확산 계수니까 확산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하는 선에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확산 계수도 아마 증가할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분자량이 커진다. 분자량이 커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분자량이 커진다는 말은 무겁잖아요. 확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산 계수가 감소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분자량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압력이 커지잖아요. 압력이 커지면 공간 안에 입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많다는 개념 자체는 이게 확산하다가 서로 충돌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산 계수라고 하는 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온도, 압력, 분자량 이렇게 있는데 부피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부피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그 안에 압력이 크다 작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돼요. 왜냐하면 부피가 아주 커도 압력이 커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피가 주는 어떤 정량적인 영향을 우리가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할 때는 온도, 압력, 분자라는 얘기를 부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피라고 하는 거는 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대적인 값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온도, 압력, 분자량을 보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우리 기체에 대한 어떤 확산 계수를 실제로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단일 물질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인데 A가 그 B 속에서 확산되는 걸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T의 1.5제곱에 비례하고요. 압력의 마이너스 1 반비례한다 소리예요. 그리고 뭐 그래서 A의 분자량, 그 다음에 B의 분자량. 이게 이제 이거는 두 물질에서의 얘기인데 거기에 2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 분모로 썼잖아요. 분모. 루트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 확산 계수는 온도의 1.5배, 그 다음에 압력의 반비례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분자량의 반비례하는데 루트에 반비례하고 이제 두 개를 더해서 씁니다. 물론 이거는 두 물질 이상에서의 어떤 기체 확산 계수인데 같이 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피라는 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예.